바로 고맙습니다. 고 박송양 사고 사망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예술인연대와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분회, 안중근 기념사업회,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먼저 발언하실 분은 예술인연대 대표로 계시는 권용만님께서 나와주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술인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성악가 권용만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음으로써 제 모두 발언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송이양을 잘 몰랐다. 지금도 잘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이유는 극장이라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을 공유했던 동료요, 제자요, 딸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일을 예쁘고 어렸던 그 친구가 대신 당하도록 떠밀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안중근 의사께서는 집안에 도적이 들어와서 가족을 해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송혜양의 부모님같이 못 참고 관계자들을 직접 응징하고 원수같겠다고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판단해준 법원의 결정에 오히려 항소하는 김천시청의 행위는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짓입니다. 매뉴얼이 그렇다고 질질 시간 끌다가 차기 시장이나 혹은 2년마다 순환보직으로 바뀌는 다음 직원에게 떠넘기겠다고 남의 눈에 눈물 빼게 한 당신들, 당신과 당신들의 자식들이 반드시 그 눈물보다 더 흘리게 된다는 진리를 왜 무시하는 것입니까? 2,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다수가 음악인들입니다. 우리의 딸이요, 제자요, 동료가 어이없이 죽어간 이 사건을 우리 공연 예술가들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김천시청은 항소를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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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열은 무대 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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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희는 유가족에 사과하고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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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연극계에서 오셨습니다. 임인자님께서 오셔서 또 재판 과정을 직접 또 보시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인 임인자입니다. 지난 1월 8일에 김천에서 고 박송희 양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난 것은 김천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이 나왔다시피 무대 감독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는 안전교육을 조작하는 일까지 일어났었던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증거의 오류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에서 이 문제를 다시 재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김천문화회관, 그리고 김천시,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연합회 등 많은 기관들에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술인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 문제를 또 같이 동참하지 못한 데에 대한 부끄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늦게나마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안전의 책임을 예술가들에게 돌리고, 심지어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예술가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이러한 잘못된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검찰은 고 박송희 양의 사건에 대해 즉각 전면 재수사하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라 김천시를 형사 처벌하라. 김천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정당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공연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우리는 우리의 무관심에 반성하며 예술단체 및 관련 단체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 박송희 양의 부모님께서 멀리 대구에서 오늘의 기자회견과 저희들 집회를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대표로 고 박송희 양의 아버님인 박원한 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딸을 먼저 보낸 박송희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딸아이는 책임감도 강하고 또 아래 위 사람들한테 예의가 바른 그런 딸아이였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 저도 똑같이 공부를 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가까이 도와주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딸아이가 분명히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 송이와 함께 저희들이 경기도 양주에서 제가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김천에 공연이 있다고 하여서 내려가는 2018년 9월 5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송이 방에 들여다보고 잠결에 뒤척이는 아이를 보고 김천 연주 잘 하고 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부시시 눈 뜨고 흔들어주는 손 그것이 의식이 있는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오후가 돼서 갑자기 사고 소식을 듣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양주에서 대구까지 거리가 가깝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떻게 달려갔는지 전혀 기억에도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오페라단 측에서는 먼저 119를 불러서 후속 조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만 그 당시 김천문화회관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한 게 도대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중환자실에 찾아와서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딸아이가 숨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이 일을 처리해주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저는 법정 소송까지 가지 않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김천시청이나 관계자들로부터 먼저 사과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한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죄송하다라든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 저와 같은 것 아닐까요? 딸을 먼저 보낸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4일을 버티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김천문화예술회관의 관계자들이 와 있었지만 제가 분명히 책임지는 일을 보고 싶다고, 내가 당신을 믿을 테니까 일을 그렇게 처리해보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법정 소송과의 관계로 변호사들한테 일을 미루고 자신들은 한 걸음 더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변호사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이 처신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에서는 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사고 이후에 법정인 투쟁 관계에 있어서는 복도에서 저를 만나더라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싸움의 대상자로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심지어 공판이 있는 날 로비에서 김천문화회관 쪽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인 저희들 앞에서 빈정대는 투로 말을까지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이 위험성이 어디 있었냐고, 자기 혼자 잘못해서 추락했다고. 그걸 피해자 가족이 들으란 식으로 복도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그 변호사 얼굴, 정말 제가 참 참기 어려웠던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고를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 후속 조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였습니다. 전혀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고요. 조금이나마 어쨌든 자기네들 잘못을 좀 더 덮고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온갖 조그마한 일, 정말 문제 삼아도 문제 삼을 필요도 없는 것조차도 자신들은 그것을 들고 나와서 우리를 좀 더 우리의 잘못을 많이 부각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8대2라는 어떤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김천시에서는 그것조차도 자신들은 그것을 인정하겠다고 하고 판결한 대로 자기들을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두서없이 얘기합니다만 저는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딸아이와 같은 이런 사건 사고 절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피치 못하여서 이런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국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 예술회관에서 일어난 사고라면은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형식적으로만이라도 저희들 찾아와서 좀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보상하며 후속 조치까지 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또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 한번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또 우리 송이 사고를 시점으로 해서 정말 무대에 서는 모든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 갖지 아니하고 공연에만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술은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야 하고 또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 기초예술계 예술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모든 국민들께서 또 많이들 널리 공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약간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학원생 노조 신정욱 지부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장 신정욱입니다. 재작년 2018년 발생했던 고 박송희님의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대학원생 그리고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 박송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 역시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 상당수는 학내에서 또는 학외에서
각종 일을 하며 보통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각종 노동에 내몰리고 그마저 제대로 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노동자의 권리 중 하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작업 중에 노동자가 일부 착오를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본인이 안전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없고 장치도 없고 수칙도 없는 작업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한참 벗어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청년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청년을 많이 얘기하는 건 정치인들, 정부, 지자체의 관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때만 되면 청년이 미래라고 얘기하고 청년 정책들을 쏟아내고 청년 대표를 뽑아냅니다. 그러나 작업 현장에서 억울하게 산화한 청년 노동자에 대해서는 참 무관심하고 또 무책임합니다. 그러기에 매우 화가 납니다. 특히 때만 되면 청년을 팔아먹는 정당 관계자,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관료, 지자체 관료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위험한 일자리로 청년들을 몰아넣으실 겁니까? 구의역 김군, 현장 실습생 이민호 군, 태안화력의 김용균님, 그리고 이번 박송희님까지 불과 지난 몇 년 사이에 일하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이름을 저는 아직 기억합니다. 다만 이들뿐만이 아니라 매일 6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 관리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미루어 놓고 가만히 뒷짐지고 관망하는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박송희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의 실질 책임자인 문체부, 한문희, 김천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이번 사건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비대위의 제 요구사항을 조속히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병준 예술감독님께서 나와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감독 이병준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이쪽에서 묵념을 할 때 트럼펫을 잠깐 불었었는데요. 제가 교향악단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보통 대극장에는 오페라, 발레 이런 공연을 위해서 오케스트라 핏이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고 지하 1층 정도의 아래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타고 그것이 위로 올라와서 위에 있는 그 성악가들과 발레리나들과 같이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무대가 어둡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오케스트라 피트는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송희 양이 아쉬운 그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발레하는 그 발레리나가 약간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다칠 수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는 일단 그 김천시청에서 박송희 양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그것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입니다.
방방곡곡 문화 축제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문화관광체육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술인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 전유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분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술인연대 기획처장이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서울, 인천, 강원 분회 사무국장 전유진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몇 년 전에 그 MBC 실화탐사대에서 봤습니다. 보고 나서 아니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무 억울하지만 잘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그냥 지나왔습니다. 저도 수많은 비겁하고 아주 안일한 그런 예술계 선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아직까지도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예술가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 대학원생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가족께서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셨고, 그리고 정부 사업을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정부기관에서 수많게 엉켜있는 정부기관에서 아무도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고, 여러분들 저도요 예술인으로 살았을 때는 그냥 곱게 살았습니다. 아마 송희양 아버님도 그렇게 송희양을 곱게 키웠을 것이고, 송희양도 앞으로의 자기의 인생이 그냥 꽃길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고는 항상 한순간에 일어나고, 억울한 일은 저희가 모르는 사이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희는 정말 절망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수밖에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여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끌어안아준다면 이 일은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술인연대 김주현 전 국립오페라단 음악감독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현입니다. 제가 많은 말을 하고 싶어서 너무 긴 말이 되지 않도록 써온 글을 읽겠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던 바로 그 해,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는 음악대학 정기오페라의 마지막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음향판, 상판이 이동 중이었고, 하부들 여럿이 움직이는 음향판 아래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음향판 그것으로부터 갑자기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강철 와이어가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단 한마디도 외칠 틈 없이 몇 톤의 무게인지도 모를 거대한 음향판이 한 하부를 덮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살 고 심지훈 하구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결코 안전해야 할 음향판의 추락은 그 일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의 장례는 학교장으로 치러졌으며, 그의 죽음에 대한 보상금은 그의 이름을 딴 장학회가 되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의 현장, 대강당, 그것을 혹시 음악대학이 관리하였다면
그 일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드나드는 삼풍백화점이나 수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성수대교와는 사뭇 다른 곳입니다.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사고라든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표현과도 중요하고 세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의 현장 김천문예관은 애초부터 위험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는 그러한 무대의 위험성을 민원으로 제기할 예술가가 고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8년 그것과 동일한 사망사고가 되풀이되었고 30년 그동안 더욱 민주화되었고 고도화되었다는 우리 사회는 88년 아직도 군부독재 시기였다고 어림잡아봐도 될 그때보다 더 처참합니다. 사고와 보상의 인과관계는 결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문예관 즉 공연장들이 운영과 제작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서 일하는 자가 공연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공연장이 한낱 대관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지도 보상하지도 못합니다. 단지 책임이 없는 사고만 존재합니다. 결코 무대 설치 작업에 동원돼서는 안 되었을 조연출이 어째서 그 일을 했어야 했는가? 공연장의 안전을 지켜야 할 김천시청은 무엇을 했는가? 공연을 주관한 호남오페라단과 한국문예관연합회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고 박송이 양의 장례식에는 한문연의 그리도 흔한 조화 한 송이조차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김천시청도 한문연도 문체부도 모두 이 일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재판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청은 심지어 항소를 합니다. 동료의 죽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공연은 함께한 합창단에게 단 한 푼 교통비조차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무나 처참합니다. 연민을 훌쩍 넘어 분노로 말을 잇기 힘듭니다. 죽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음악가, 그러한 음악가는 국민의 일부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은 음악 없이도 가능하신가요? 음악가 없이 음악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곳 광화문광장 오가하시는 시민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또 오신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는 순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언론사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들, 취재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예술계 산업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술은 공공재여야 합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예술가도 국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셨지만 극장은 단순한 건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술가들의 집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극장에는 예술의 전당에는 예술가들이 거기에 고용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시민들은 누구나 와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그 어떤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가 바로 더 나은 사회이고 우리가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가고 있듯이 문화의 민주화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초 예술의 기초 분야의 공적인 가치가 인정되고 거기에 합당한 정책과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딜레이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최은주님, 서울시립대 교수 전기홍님, 그리고 성악가 박준성님, 포항공대 교수 양은영님, 그리고 성악가 우주호님 이렇게 5분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김천 씨는 항소를 포기하고 관련 기관은 사과하고 보상하라. 꽃 같은 목숨이 사그라졌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생명이 허무하게 졌다. 총망받는 성악도였고 사랑받는 딸이었던 박송이 양은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 늘 그렇듯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김천예술회관도, 관리감독에 소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더 나아가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김천시와 문체부조차 책임을 회피하며 그녀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 기나긴 법정투쟁으로 유가족이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김천시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항소하는 것이 기관 시스템상의 관례라는 이유에서였다. 사람이 죽었다. 내 자식이라면 관례라는 허명 아래 항소할 수 있을까? 하늘이 보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당장 김천시는 항소를 취소하라. 언제까지 졸속 행정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에 몰아넣을 셈인가?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송이는 살아오지 못하겠지만 제2, 제3의 송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일어났다. 대한민국 예술계의 정의를 이루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관련 기관은 사과하고 김천시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무대는 예술가의 꿈이자 삶이다. 무대가 예술가들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졸속 행정 때문에 오늘도 예술가들은 목숨을 걸고 무대 위에 선다. 고 박송이 양이 사고를 당한 오페라 가라 비치오라는 한문희와 김천시 김천문화예술회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문영과 호남오페라단이 공동 주관하였다. 정부의 공모 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송이 양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흘 동안 어떤 기관에서도 병원을 방문하거나 유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다. 사망 이후에도 도의적으로 조의를 표하거나 조문을 하거나 관례적인 조화조차도 보내지 않았고 누구 하나 책임자라고 나서고 연락을 취한 것도 없다. 오히려 송이 양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다가 반대 증거를 내세우니 무대 감독 두 사람의 개인적인 과실로 치부하였고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억울한 유가족의 목이 되고 말았다. 미래의 예술가였던 송이 양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런 사고는 이전에도 있었다. 1988년 서울대 문화회관에서 오페라를 하던 중에 학생들이 무대에 있었는데도 반사판을 움직이다가 당시 성악학생이던 고 심재훈 군이 사고로 사망을 한 사건이었다. 그 이후 무대의 기기를 움직일 때는 무대를 비워야 한다는 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고 인재이고 살인이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내 동료가, 내 후배가, 내 학생이 서는 무대는 절대로 안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대학원생들의 문제이다. 외국에서 대학원생은 프로페셔널 대우를 받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는 학생으로 취급받는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유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여겨지며 송이 양 역시 졸업 후 독일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고 착한 딸로서 유학비에 보태겠다며 비정규직 조연출 자리를 받아들였다. 조연출은 연출에 유고시 책임을 지는 임무를 지닌 자리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 조연출은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일꾼이다. 학생으로서 조건이 좋은 일자리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대한민국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학력이나 조건이 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대학원생은 학생으로도 보기에도 사회인으로 보기에도 애매한 위치이다. 그래서 송이 양은 무대에 서지 못하고 힘들게 일해야 함에도 조연출직을 수락했던 것이다. 무대 밖에서라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경험과 경력을 쌓기 전에 송이 양은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다. 학위 장사를 하는 대학과 그것을 방조하는 교육부가 존재하는 한 되풀이 될 일이다. 대학원생들이 열악한 아르바이트에 몰리지 않고 본인의 학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규직의 문제이기도 하다.
분명히 무대를 내릴 때는 경광등을 켜고 안내 방송을 하게 되어 있으나 무대 감독은 무대 세팅을 할 시간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무대를 하강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송희양은 사망 당시 무대 소품에 페인트 칠을 하다가 그 결과를 보려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대로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바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송희양이 정규직이었다면 사고가 났을 때 후속 조치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동일 임금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동일한 취급을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노동부와 청와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요즘 미국에서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외친다. 비정규직의 목숨도 소중하다. 안전한 무대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칙을 담을 박송희 규정을 만들자고 요청한다. 공연비에는 공연 준비비가 포함되어 있다. 무대에 공연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소정의 준비비는 지급되어야 한다. 송희양의 사고로 공연이 취소되면서 수개월 동안 오페라를 준비해온 스태프들과 오페라 가수들 그리고 합창단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서구권에서도 공연 취소가 줄을 잇고 있지만 많은 경우 출연자들에게 적게는 50% 많게는 100%의 개런티를 지급받았다고 한다. 이미 책정된 예산이었고 그동안 쏟은 시간과 노력에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출연진들은 몇 달간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었다. 대한민국에는 270개의 문화예술회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극장 건물만 있고 예술인은 거의 없다. 독일처럼 시립오페라 극장이 있고 시립오페라단과 합창단이 있었다면 시간에 쫓겨 무대를 세팅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불행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연이 취소되는 이때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럴 때마다 그 책임과 손해는 전적으로 예술가들만 감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술인들의 시간과 노력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네, 감사합니다. 고 박송희양 사건은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고 관련 기관들이 법적으로 책임지거나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이 나라의 예술계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김천씨는 송희양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진정으로 사과하라. 또한 관례상 했다는 의미 없는 항소를 당장 포기하라. 하나, 문체부와 한문이 김천씨는 주최기관으로서 책임을 인정하라. 주관단체인 김천문화예술회관과 호남오페라단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박송희양과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하나, 우리는 예술가들에게 안전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안전수칙을 담은 박송희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학원생들이 열악한 아르바이트 현장에 내몰리지 않고 본연의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업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라.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도 정규직 노동자의 목숨과 같은 무게임을 인정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 하나, 공연비에는 공연 준비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 공연이 취소되어도 공연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라. 2020년 6월 16일 고 박송희양 사고 사망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예술인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 한국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분해,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문화예술위원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받고 전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카메라 움직이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혹시 기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 그냥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기자 여러분들, 취재단 여러분들, 그리고 예술계 선후배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